안녕하세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고민인 것들 한번 정리해보고자 해요. 오늘의 주제는 답지 봐도 될까요? 요걸 가지고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답지를 보라고 하고요. 해설지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해설지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 저 같은 경우는 봐야 할 때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봐야 하느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아이가 답지가 있으면 이제 아이에게 소지를 하라고 하거나 가지고 있게 하라. 그 다음에 필요하면 참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입장은 yes or no 딱 하나만 대답해. 그러면 저는 no. 무조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답지를 봅니다. 왜 볼까요? 아이가 답지를 보는 이유부터 한번 봐야겠죠. 일단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저도 아이들을 경험할 만큼 경험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답지를 봤을 때 물어보죠. 너 왜 봤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숙제를 제한 시간 안에 다 못했습니다. 왜? 바빠서,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잠자서, 게임하느라, 놀아서, 하기 싫어서 어쨌든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해가면 어때요? 혼나겠죠. 안 좋은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때요? 싫은 거예요.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옵니다. 답지 걷어요. 아이들 인터넷도 있고요. 요즘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 친구 거 뺏겨도 돼요.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은 있어요. 보고 할 수 있어요. 답지를 뺏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이들 다 잔머리 굴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일단 그러한 이유로 또 이제 답지를 보고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모르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틀렸다고 하면 다시 고쳐야 하고 그러면 너무 귀찮고 모르는데 남아있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더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그냥 뺏겨옵니다. 혹여는 간혹가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틀렸다고 하는 게 본인이 너무 싫은 거야. 인정이 안 돼. 내가 못하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을 보고 뺏겨와서 다 자기가 잘하는 마냥 정말 약간 얘는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답 보고 뺏겨와 놓고 되게 자만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답지를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풀어서 답이 나온 게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궁금한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거 계산한 게 맞는가? 요런 게 궁금해서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답은 맞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거야? 풀이가 궁금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끝에 가서 막혔어. 아씨, 요거 보기 5개 중에서 1, 2, 3은 아닌 거는 알겠어. 3번, 5번 중에서 여기 하나가 안 풀려가지고선 여기 2개로 갈라지는데 그때의 그 매듭, 풀어줄, 열쇠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마지막 가서 막히는 것도 스스로 풀어보고 생각하는 게 참 좋고요. 한 3, 4번 풀었는데도 답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참고를 해도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배우고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쫙 풀어주든 아니면 그 아이가 풀 수 있도록 딱 힌트만 주던 그거는 선생님이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아이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지 진짜겠죠.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혼공하는 아이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답을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트와 이것을 비교해가면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 그런 애들 답지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경우는 나중에 거 후자의 경우는 답지를 봐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어때요?
첫 번째 방법의 첫 번째의 원인으로 인해서 숙제를 해오지가 않죠. 그리고 답지를 보고 뺏기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답지를 봐도 괜찮다. 답지를 보고 서술형 푸는 거를 연습해라. 뭐 그 정도 효과가 있다. 어떻게 풀이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 답지 보고 뺏기게 해도 괜찮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답풀이 쓰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고 풀이 쓰는 거를 익혀서 자기가 나중에는 그 풀이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어떤 폼을 일단 뭐 연습을 시키는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0년 가까이 별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로.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어떤 건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답지를 뺏겨보게도 하고요. 제가 불러준 거를 이렇게 받아서 써보게도 하고요. 저 공식 통과 못하면 100번 쓰게 하고요. 100번 해도 외우지 못하면 200번 쓰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200번 쓰는데 영혼 없이 200번을 쓰는 거는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인수분해 곱셈 공식 200번 썼는데도 결국은 못 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영혼 없이 쓰는 것.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5번 그냥 씁니다. 글씨를 어떻게 해요? 잘못 써도 그 잘못 쓴 것을 똑같이 보고 뺏겨요. 그리고 어쩌다가 답지를 보고 뺏겼는데 한 줄을 점프했어요. 너무 기니까 이제 막 줄이다 보니까 한 줄을 점프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점프한 거를 똑같이 뺏겨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풀이를 보고 본인 걸로 만드는 것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일단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제 입장은 어떤지 문제집을 한번 보면서 실사례를 볼게요. 스마쿰라우드고요. 스마쿰라우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개념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친절해요. 그러면 요 문제를 지금 푸는 건데 지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근거와 함께 풀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밑에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확인하고 답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얘도 가리고 풀고 나서 답을 확인할 때에 요 풀이를 봐라. 그래서 내가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요거를 보면서 체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배울 때에 하나하나 문제풀이마다 요렇게 예제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네요. 예제, 유제, 보기 이런 경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웠던 개념 그때의 풀이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 원리입니다. 개념 원리에 보면 지금 도형 파트인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밑에 이렇게 예제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풀이할 때 얘만 제대로 써도 서술형 풀이 과정 답 다 익힐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스타일마다 얘를 달아주고 있어요. 요걸로 연습해야죠.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얘도 위에 보면 여기 어때요? 문항 나와 있고 완벽하게 자세한 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집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개념서는 다 이렇게 풀이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보면서 따라하면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서술형 문제에서도 왼쪽 페이지에 보기로 완벽하게 문제부터 답까지 다 나와져 있고 1, 2, 3단계로 풀어라. 그 다음에 얘를 보면서 쌍둥이 문제죠. 똑같은 형태로 풀 수 있도록 아주 세분화시켜서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얘는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네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 훈련한 것만큼 오른쪽을 써봐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만 그럴까요? 자, 얘는 개념 유형 책입니다. 얘도 어때요? 똑같이 왼쪽 페이지에 서술형 샘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예 따라 해보자. 그러면 왼쪽 거 보고 문제가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 쌍둥이 문제 해보고 그 다음에는 네가 통째로 연습해봐. 출판사에서 아예 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합니다. 너 못하지? 얘 보고 얘 해.
그 다음에 얘는 스스로 다 만들어봐. 요거 연습해야 돼. 교재를 아무나 만들진 않고 검수에 검수를 거치잖아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모든 개념책에서 요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셨죠? 네.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는 일단 샘플을 주는 거는 교과서의 예제 문제, 기본 개념서마다 다 이렇게 샘플이, 풀이과정 샘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유형서에는요, 그렇게 자세한 풀이가 없던데요? 그럼 유형서에서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제가 잠깐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면 개념서 뒤져서 네가 찾아봐서 정말로 모르겠으면 네가 풀이 쓸 수 있는 데까지 풀어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뭐가 막혔는지 네가 뭘 모르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만 설명해 줄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아이가 하다 못했는데 막히는 건 누구한테요? 끙끙매고 본인이 혼자 풀면 최고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해주거나 선생님이 해줘야죠. 그러라고 돈 받고 학원 보내고 그러라고 선생님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그거 일단 풀이 보고 5번 써. 모르겠는데요? 그럼 10번 써.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외워. 아니면 그냥 일단 그럼 이해 안 되면 넘어간 다음에 다음 단어 보고 다시 와서 그때 이해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넘기면 다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일단은 학생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개념서 다시 뒤져서 다른 문제집에서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있었나 개념을 다시 공부해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중학교 때 인수분해라는 그 단어를 배우는데 인수분해 배우고 2차 함수, 2차 방정식 쭉쭉쭉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중군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식이 중군일 때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아이들이 중군에 대한 거를 딱 듣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판별식이 0일 거야.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실수일 거야. 그럼 반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중군을 가질 거야. x축하고 접하는 곳이 한 군데일 거야. 판별식이 0일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거야. 실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뭐로? 단어 하나를 보고 중군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머지가 주르륵 딸려오는 거를 연상해야지 되는데 아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읽어봐. 다음 식의 중군을 만족할 때 문제에서 뭐라고? 중군을 만족한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중근을 만족한대 이러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데 그걸 보고 야 답지 보고서는 5번 뺏겨. 그리고 풀이과정 연습해. 그러면 답지에는 정확하게 모범 답안 의도된 대로 쫙 나열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그 완벽한 방법? 그 단원에서 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자, 중군이니까 판별식은 0이므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식을 받아서 써요. 그러면 왜 중군이 판별식이 0이 되지? 라는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거 말고 얘가 실근이 나온다는 소리네. 얘가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네. X축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곳은 한 군데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제가 답지를 못 보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지를 보게 되면 답지는 내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차단하게 돼요. 스스로가 답지에서 유도된 대로만 쫓아가게 되고 답지가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되는 거를 이해조차 못하는 아이는 답지를 보면 되게 힘들어요. 독약이에요. 왜냐하면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그 단원에 제대로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답지는
나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모험 답안으로 이끌어낸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문제 고민하고 이렇게 풀까? 케이스 1 안 되면 케이스 2 안 되면 케이스 3 왜 2가 안 되지? 왜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안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싫어하는 이유는 영혼 없이 뺏기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들 저랑 공부했던 아이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학생들이 일찍 와서 늦게 갑니다. 아이들은 수업하기 전에 너무 일찍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요? 학원이 정말 싫고 공부하는 게 막 넌더리가 나면 아이들이 일찍 와서 늦게 갈까요? 야, 너 가! 자리 없어. 좁아. 빨리 가. 그래도 선생님 언제 가요? 저 몇 시까지 있어도 돼요? 그게 아이들이 하던 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될 거 여기서 하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있다 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건 학원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정말 수학을 못하거나 수학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오는 애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답지 보라고 하죠. 그 아이들 몇 번 쓰고 가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소용없어요. 정말 날림으로 쓰고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만이에요. 물론 그런 아이들은 오랫동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경험을 하건데 학생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그냥 보통 무난한 학생들 있죠. 예, 시키면 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땡큐 학생. 예, 제가 소위 땡큐 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이나 있을 거예요. 땡큐 학생이 뭐냐면요, 어딜 가나 다 잘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해 그럼 정말 다 하고요. 아까 땡큐 학생은요, 답지 봐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프로 정신수양 학생이라고, 제가 뭐라고 너무 길죠. 프로 정신수양 학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만 갔다 오면 뇌가 포맷돼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말끔한 그 자체. 그래서 너 집에 머릿속에 지우개 두고 있냐고, 어쩜 그렇게 지우고 오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5시간 동안 가르쳐서 다 맞아요. 됐다, 네가 이걸 알았구나. 그런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요. 다다음날도 아니고 다음날. 그러면 자기가 푼 거를 못 풉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 얘는 못 가르치겠어. 포기할까봐. 얘는 진짜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남의 자식한테 화낼 수도 없고, 진짜 아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또 한편에는 너무 안타깝고, 막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딱 한마디예요. 그런 애까지 잡을 수 있어야 프로야. 프로는 아이 탓하지 않아. 딱 그 한마디에 제가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떤 학생도 제가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단,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 답지 보고 뺏기거나 무단결석 3회 이상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아웃. 한 번은 봐줘요. 애들이 답지 보고 뺏기는 거 한 번은 봐주는데, 한 번은 봐주지만, 이건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한 번은 봐줘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부모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왜냐, 제 기준에서는 아이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죠. 높은 직책에 앉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자리에 앉고, 이렇다면 부정과 부패가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아이가 돼버려요.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아요. 그래서 일단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너는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단칼에 퇴원시켜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땡큐 학생 너무 감사하죠. 완전히 배운 애죠.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나도 모르지만 감사하게 되는 학생, 그 다음 일반적인 학생, 그 다음에 프로 정신수양 학생, 다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위권을 상위권으로 쫙쫙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해본 결과 이거예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풀이과정 쓰면은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하고 뭘 모르는지 체크하고 설명해주고, 그죠? 이 설명도 힌트만 해줘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만 학생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저 혼자서 선생님이 1인당 할 수 있는 인원,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에너지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네,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틀린 거가 체크되어 오지 않고 무조건 답을 보라고 하고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학원 선생님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되고 있는 분은 괜찮아요. 뭐 그 방법과 스타일을,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으니까는 그대로 고수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거나 좀 갈등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떤 스타일로 방향을 잡을까? 제대로 길게 갈 수 있는 거 잡으세요. 세상에 쉬운 일 없죠. 길게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일단 저는 답지를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답지를 봐도 될까요? 아니면 보지 말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좀 던졌었는데, 결론은 어머니께서 내 아이가 얘는 답지를 봐도 괜찮은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보게 하시고 참고하고 답지도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또 선생님도 그런데 맞춰서 고르시면 되고, 아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답지 보는 거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학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정보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발품 좀 파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또는 지금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그 학원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과 상의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 어떤가요? 이러면서 전화도 한 번씩 해보시고 아니면 방문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땡큐 학생부터 프로 정신수양 학생까지 모든 학생 다 적용했던 건 답지를 보게 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능까지 큰 효과를 봤습니다. 답지를 보게 하는 유일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확률 통계 단원을 배울 때 답만 맞으면 안 되고 과정도 맞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풀이과정을 꼭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 문제 풀이 같은 것들, 그때에도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답지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모든 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답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최대한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